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화했습니다. 지금까지 6만 5천여 에이커가 불에 탔고 산불 피해 현장에는 주민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시민들이 생활비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된 정책과 물가 상승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보유한 여대생이 비자 관련 심리를 위해 출석했다 체포됐습니다. 여대생의 가족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배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로스파드레스 구규림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피했고 일부 프리웨이가 폐쇄됐습니다. 산불은 지난 2일 오후 2시쯤 캘리포니아 중부 산타마리아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불과 며칠 만에 6만 5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3% 수준, 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험한 지형과 무더운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퍼드 화재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산타바바라와 산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일대 고속도로가 긴급 폐쇄됐고 166번 도로 주변 일대 주민 최소 256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기상청은 화재 지역에 북서북동풍이 불고 습도가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져 위험 수준의 화재 확산 조건이 형성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 지역에 460개 구조물이 산불 화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해 지역 대기질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LA와 벤투라, 컨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들까지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퍼드 화재는 최근 8만 에이커 이상을 태운 마드레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건물에서 파티 중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시쯤 다운타운의 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다수의 사상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52세 여성 1명은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당한 6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경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쯤인 밤 11시쯤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건물에 들어가려 해 이 남성을 체포했고 파티장에 있던 약 50명을 해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절약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 나서면서 올 상반기 소비 지출이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전 세계적으로 간식류 매출이 증가했지만 미국에선 큰 폭으로 감소했고 소고기 가격은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F150 픽업 트럭을 만드는 포드는 관세 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차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가운데 그동안 기업들이 미뤄왔던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 전쟁 초기엔 많은 기업이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길 선택했지만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자 가격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가구와 장난감, 가전제품 등 관세의 타격을 많이 받는 품목들의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월마트나 장난감 기업 해즈브로, 마텔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상당수가 생활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값은 물론 주거비, 의료비 등 생계 전반의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필품 구매에도 선구매 후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식료품 가격. 한때 저렴하고 풍족했던 미국인들의 식탁은 이제 과거의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P와 노크 공공정책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식료품 값을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33%가 어느 정도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That only 14% of Americans say the cost of groceries is not a source of stress for them right now. So even if it's not a major source of stress for everyone, this is something that's being felt by Americans across many different subgroups. 식료품 다음으로는 주거비와 저축, 현재의 소득 수준에 대한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카드빚과 학생 융자,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빠듯한 살림 속에 점차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를 뜻하는 BNPL은 점차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자 시장으로 성장 중인데 과거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명품 구입 등의 카드 분할 결제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생계비 지출에도 후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이자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 층과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과소비를 유발하고 미국인들의 개인 부채를 늘리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About 3 in 10 U.S. adults have used Buy Now, Pay Later services for small purchases like entertainment or restaurant meal delivery, or for more critical essentials like groceries and medical care. This rises to nearly 4 in 10 Americans under 45.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저소득층, 45세 미만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 역시 10명당 4명꼴로 생활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물가 상승과 관세 여파가 전 계층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유무선 전화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가파른 임금 상승 둔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당 806달러를 받는 하위 25%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 6월 기준 연 3.7%로 둔화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했던 2022년 말 7.5%보다도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주당 1,887달러 이상을 받는 상위 25%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기간 4.7% 올라 둔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4.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뒤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 등이 저소득층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가 요즘 한산하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인데 주 원인은 네바다주와 인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여행객들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여행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름방학 성수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데 국외는 물론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1년 내내 크고 작은 박람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년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셈인데 출입국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방문객들의 유입도 축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자칫 입국이 불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박람회 참석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가 늘은 겁니다. 높아진 물가도 여행객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오른 물가 영향에 따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자리한 호텔에서 묵을 경우 리조트비와 주차비를 포함해 하루 $200를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바다주와 인접한 캘리포니아주의 여행객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라스베이거스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를 잇는 15번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역시 6.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라스베이거스 전체 방문객의 30%는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조사됐는데 주 고객층인 이들의 방문이 급감한 건 역시 여행인구 유입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선 항공편의 여행객이 급감했고 캘리포니아주 15번 고속도로 선상에 자리한 검문소 역시 여행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는 올해 미국의 관광 지출 손실이 1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쟁국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 장벽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행객 감소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합법 신분으로 체류해온 20대 한인 여대생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돼 구금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 운집한 100여 명의 시위대는 현지 이민당국에 억류된 한인 대학생 고현수 양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20세 고현수 씨는 여성 사제로서는 최초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어머니를 따라 종교비자에 동반 가족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이후 뉴욕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퍼듀대에 재학 중입니다. 2023년 체류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2025년 말까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방이민당국은 고 씨의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 출석을 마치고 나오던 고 씨를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까지 가족 면회와 변호사 상담이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고현수 양이 학업과 법적 절차를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 씨의 체류 자격을 미국 측이 적법 절차와 인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민 정책이 개인의 존엄성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법 집행 요원 모집을 위해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지난달 29일 아이스 요원 모집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DHS에 따르면 신입 요원에게는 최대 5만 달러의 계약금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일부 면제, 국토안보조사부 HSI와 단속 추방팀 ERO를 위한 특별수당 할당, 여기에 은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채용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전국 주요 도시와 대학 캠퍼스, 취업 박람회 등의 채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부스 등을 설치해 요원 모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고용 지표를 두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지난주 고용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 전 숫자가 조작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됐다면서 모두 민주당에 유리하게 역대급 대규모 수정이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노동통계국장 자리에 비범한 후임자를 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치를 발표하자 에리카 맥앤타퍼 당시 국장을 당일 해임했습니다. CNBC 방송은 백악관이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을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정부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관세로 인한 수익이 그만큼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액 기준 27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국민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현금 지급이 관세 인상으로 커진 가계 지출 부담을 덜면서 인플레이션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한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주관으로 열릴 이번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들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개최될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보다 기념식 준비가 늦춰졌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는 물론 주류 정치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기념식 순에 이어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선착순으로 쌀 500포 등 다양한 선물이 배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LA 윌셔 블러바드 선상에 자리한 더 라인 LA 호텔이 채무 불이행 이후 6,80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코르텐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가 라인 호텔을 6,8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매각은 호텔의 전 소유주였던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버클의 유카이파 컴퍼니가 1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 불이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카이파는 2022년 코르텐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확보했지만 2025년 초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호텔 소유권은 결국 채권자 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LA 호텔 업계는 2028년 LA 올림픽과 피파 월드컵 일부 경기를 앞두고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뷰 인베스터가 5,500만 달러의 재융자 대출을, 애쉬포드 호스피털리티가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호텔 재정비 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LA 지역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인 용의자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엘리시안팍 인근 800블락 아카데미 로드에서 한 남성이 범죄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한 용의 남성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로스펠리즈 블러바드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용의 남성은 수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처음에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협상 전문가들이 설득한 끝에 남성이 차량에서 스스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은 구금된 남성은 정신건강 위기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저지와 뉴욕시를 잇는 지하철 노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뉴저지주 저지시티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 아랫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찼고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이 바깥으로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승객들이 플랫폼에서 나오자 불길은 열차 아래에서 플랫폼으로 번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관계자는 승객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2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암울했던 분위기를 10주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 모드로 뒤집었는데요. 그중 다우존스는 올해 들어 처음 5일 연속 하락했던 흐름을 멈추고 6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금요일 낙폭을 싹 다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V자 모양의 회복세가 하루 만에 작동된 건데요. 그럼에도 오늘 다우존스의 상승폭은 3대 지수 중 가장 작았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와 함께 지난 금요일 조성됐던 공포 분위기는 오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8%까지 치솟으며 기대감으로 전격 반전됐습니다. 불붙은 매수 심리는 저가 매수와 패닉 바잉을 포함한 강력한 반발 매수로 이어졌는데요.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포모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6주 만에 모두 하락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6종목이 반등했지만 아마존은 6개월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12% 낮은 6주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